여기 잘 훈련된 순수 혈통의 핏불 테리어와 포악한 야생 표범이 맞붙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생존할까요? 일단 핏불 테리어는 매우 사납고 거칠기로 유명한 맹견이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최상급 맹수들과도 비교가 되곤 할 정도로 개 중에서는 전투력으로 거의 최강의 견종입니다. 반면에 표범은 사자나 호랑이와 비교하면 몸집이 훨씬 작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체구가 큰 핏불 테리어라면 야생 표범 정도는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고요? 먼저 간단히 두 동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핏불 테리어는 과거 19세기 영국에서 사냥과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입니다. 이 녀석들의 포악한 야만성, 말 그대로 타고난 싸움개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핏불 테리어는 테리어의 강인한 힘과 불독의 용맹함이 합쳐진 종입니다. 과거 19세기 당시 불독을 기르던 사람들이 더 강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난폭한 여러 개들을 교배시켰고 그 결과로 최강 전투력을 가진 견종들이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잡종이 바로 핏불 테리어입니다. 이 핏불 테리어의 명성은 세상에 빠르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난폭한 기질 그리고 건장한 체구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최강의 인내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겁먹지 않는 용맹함일 것입니다. 다 큰 핏불 테리어를 빠르게 돌아가는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려 2시간이나 쉬지 않고 버텼을 정도지요. 게다가 실전에서 핏불은 부상을 입게 되어도 부상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전투력을 과시했고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더 용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핏불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까지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핏불은 싸울 때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작용이 바로 핏불에게 잠시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싸움이 끝나면 체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제서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핏불 테리어라 하더라도 체격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장은 약 80cm 전후 그리고 체중은 약 25kg 전후의 핏불이 전투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핏불은 약 80kg의 강력한 교합력, 즉 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 큰 마스티프가 대적한다고 해도 핏불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체형을 갖고 있는 핏불이 강한 것이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표범은 어떨까요? 표범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호랑이나 사자에 비하면 체구가 훨씬 작습니다. 이 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나무 위를 오르내리는 그런 표범을 떠올릴 텐데요. 사실 표범이라 하면 단순히 그런 표범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범은 9개의 하위 품종이 있고 또한 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외에도 아시아, 예를 들어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표범, 또 중국 표범, 인도 표범 등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렇듯 표범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표범, 즉 아프리카 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총 2가지의 생김새가 비슷한 고양이과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표범과 치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표범과 치타가 자주 함께 등장하는데요. 보통 둘이 맞붙으면 주로 표범이 치타를 잡아먹습니다. 체격을 비교해보면 표범이 치타보다 조금 큰데요. 이 표범과 치타는 모두 고양이과에 속해 있지만 표범은 고양이과 중에서 표범 속이고 치타는 고양이과에서 치타 속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얼핏 표범과 치타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외관상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치타의 얼굴에는 검은 2줄의 눈물 자국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표범은 없습니다. 다 큰 표범의 크기는 1에서 1.5m 사이이고요. 체중은 50에서 90kg 사이입니다. 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 모두 무는 힘들이 대단한데요. 표범 또한 예외는 아니죠. 다 큰 표범의 교합력은 무려 240kg에 이릅니다. 또한 수컷의 체형이 암컷보다 큰데요. 강력한 교합력에 고양이과 동물 특유의 민첩성으로 초식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예를 들면 검은 구리누 그리고 연양 등이 있지요. 그렇다면 큰 핏불 테리어와 야생 표범 이 둘이 맞붙으면 과연 누가 생존할까요? 아마도 핏불의 체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표범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표범이 핏불을 금방 여유있게 제압할 거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몸집 비교. 앞에 소개에서 이야기했듯이 표범의 체구는 핏불 테리어의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체구 차이가 크다 보니까 표범한테 핏불 정도는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똥강아지 수준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핏불은 클수록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표범이 일단 체구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품종 비교. 핏불은 아무리 용맹해도 개입니다. 게다가 핏불의 결투 상대들 대부분은 사람이 기른 반려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핏불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표범은 야생, 대형, 육식,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원래도 같은 체격 조건이면 고양이과 동물이 개과 동물보다 강한데요. 더군다나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른 동물의 차이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핏불이 만일 2마리 또는 더 많이 달려들더라도 야생 표범의 숙련된 사냥 기술 앞에서는 몇 초 싸움도 안 될 겁니다. 셋째, 교합력과 전투 기술. 비록 무는 힘, 이 교합력이 동물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까지는 아니겠지만 강력한 교합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격필살도 가능하겠죠. 표범은 핏불한테 아무리 물려봤자 고작 피부 외상 정도 피해에 그치겠지만 표범은 240kg에 달하는 강력한 교합력이 있어서 눈 깜짝할 새 핏불의 뼈까지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핏불 테리어가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표범한테 한번 물리면 그 전투력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핏불 테리어는 전투력이든 기술이든 민첩성이든 모두 표범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핏불이 아무리 크더라도 표범의 공격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